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해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크립토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루다의 김단태님 모시고 저희가 그 웹 3.0과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크리에이티브 힐의 임천원 대표님 모시고 현재 크립토의 상황과 그리고 크립토의 미래 그리고 디파이 웹 3.0 등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자리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이쪽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네네. 네, 저희가 그 블록체인으로 이제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발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곳에 맞춰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디파이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이슈화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바쁘셨다가 요즘 굉장히 오히려 혼란스러우시겠네요. 그렇죠. 어떤 게 이렇게 된 건지 또 최근에 그 테라루나 사태 또 셀시우스로 인해서 이더리움 가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사태까지도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사실 셀시우스의 사건이 일반 금융권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또 루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있었다면 뭐 당장에 난리가 나는 사건인데 어른들은 잘 몰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잘 모르고 오히려 아는 젊은이들 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먼저 이제 디파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디파이한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실제로 우리가 그 가상자산, 뭐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 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이렇게 통칭도 하지만 또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으로 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이 최초의 자산으로만 있다가 실은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 게 이제 디파이가 나오면서 좀 더 이 자산에 대해서 활용처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그냥 채굴 해서 만들어서 내가 보유할 수 있게끔까지만 됐고 또 이더리움은 거기에다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많이 가미한 거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가. 비탈린 부텔릭이 우리 이더리움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거기에 다양한 방식을 채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금융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뭐 물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을 이렇게 좀 제공을 해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은 디지털 명목상에 만들어낸 심볼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사실 그거를 사당적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 실제로 디지털에서 뭔가 다양한 유통을 할 수 있는 비클로서 만드는 게 이더리움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네네. 이더리움의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최초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대출 플랫폼. 또 그 대출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있음이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완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어지는 시스템인 게 맞잖아요. 이더리움도. 근데 저희가 좀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게 디파이라고 하는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 도대체 왜 등장했냐는 거예요.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면 기존의 권력과 금융이 가졌던 것들을 해체하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자유롭게 상호 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은 그걸 디지털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인데 여기서 금융기관의 모양을 차용한 왜 디파이가 왜 생겼느냐. 실은 이제 저는 처음에 디파이가 나왔을 때는 디파이 좀 옹호론자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전통금융에 대한 어떤 저항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은 이 저항은 우리가 계층 간의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세대 간의 또는 어떤 나라 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새로운 시도의 금융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파이 역시도 중개자가 없이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나왔던 것은 메이커다오라는 서비스가 이 디파이에서는 처음에 먼저 이게 견인을 했었거든요.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결국은 그럼 디파이라는 게
금융 활동을 해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안에서는 실은 이제 금융의 다양한 형태를 탈중앙화 시킨 그것들을 우리가 디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서는 대출도 해주고 또는 전통 거래소도 있죠. 뭐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하면 뭐 업비트도 될 수도 있고요, 빗썸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역시도 탈중앙화돼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 파생 상품들도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활동들을 중개인들이 없이 소스 코드로만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게 이제 디파이였습니다. 어쨌든 금융을 하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디지털화한 것을 지금 모양 형태로만은 그걸 디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그럼 왜 이걸 디파이를 전통 금융과 좀 다르고 더 훨씬 더 지지를 받았냐고 하면 우리가 은행의 역할을 본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우리가 그 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디파이에서는 좀 더 명쾌하게 좀 풀어주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두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 은행이 하루에 얼마의 예금이 들어오고 얼마의 대출이 나가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실은 데일리로 매일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일련의 금융의 역사에서도 뭐 한국의 최근에도 뭐 저축은행에서도 도산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전 시간에서 웹3의 특징적인 하나가 오픈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저기에 돈을 예금을 하고 또 저기 시스템을 믿고 쓰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에 작동하는 원리는 이렇게 문제없이 작동을 해 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크립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배워가는 단계니까 이 대담을 통해서 금융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금융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이 불을 쬐어주면 그게 활성화되고 불이 활활 타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일종의 윤활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대상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라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대출자가 있거나 아니면 예금자가 있거나 이런 몇몇 주체들을 가지고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시간을 통해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쌓아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흔들렸을 때 사회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의 자원이 일부한테 넘어갈 때 일부는 너무 좋아지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빠지는 아니면 그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제 한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트가 나왔고 크립토가 이제 활성화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디파이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크립토 시장의 활성화에는 엄청나게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자체적인 신용의 근거라는 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마치 우로보로스의 원처럼 뭐냐면 자기 꼬리를 무는 뱀의 모습처럼 자기 순환적인 모양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엔가 근거를 둬서 기둥을 박아서 어떤 기초에다 기둥을 박아가지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우로보로스한 그 자기 꼬리를 무는 뱀과 같은 그런 모양이라서 이게 한 군데에서 뭔가 고리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터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파이하고 디지털 자산들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머니레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기초 자산들 또는 비트코인의 기초 자산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기에서 대출이 일어난 것들을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하면서 실은 이번에 이더리움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도 너무 많은 버블이 생겼던 거예요. 너무 많은 레버리지가 생겼던 것이죠. 그 지난 저희가 김단태님하고 같이 대담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짚어봤죠. 네네네. 그랬던 것처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디파이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 다양한 또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가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토콜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이 프로토콜로 인해서 만약에 자산 가격이 낮아지면은 청산하게 되어 있고 이게 또 다른 어떤 거래소의 유동성 풀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청산을 하게 되면 시장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또 여기에서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고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작년에도 이런 많은 어떤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레포트가 나왔었죠. 네. C파이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C파이, D파이 말 그대로 중앙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탈중앙화되어 있거나 그래서 센트럴라이즈 되는 건 C파이. 이건 기존 금융이죠. 은행 또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 거래소들. 그리고 디파이는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는 성격을 띤 어떤 금융들, 은행도 있고 또 거래소도 있고요. 뭐 유명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유니스와 팬케이크스와 이런 것들이 업비트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머니레고라는 건 연결되어서 정말 마치 도미노처럼, 물론 기존 금융도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많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되게 유용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파이는 사실 지금 조금 문제가 드러난 거고, 오히려 디파이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일파만파 해갖고 순식간에 수십 조가 날아가는 개념에, 물론 호가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개념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디파이가 이렇게 그 시장을 교란하는 잘못된 작용을 했느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은 우리가 디지털 자산이 최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자산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가만히 놔두는 것 자체가 실은 좀 더 비효율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같은 어떤 선상에서의 이제 금융 서비스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디파이에서 추구하는 목표 자체도 그 기존의 어떤 이제 금융에 소외되었던 그래서 이제 금융적인 포용 부분에서도 어느 역할을 하겠다는 것들도 있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주제에서 살짝 벗어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명백히 러시아가 잘못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제외를 합니다. 스위프트망에서 제외를 하죠. 실은 그건 큰 어떤 시사점을 좀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국가 간이 어떤 합의된 어떤 시스템에서 특정 이유에 의해서 결제망을 쓸 수가 없다. 특정 국가가 고립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여러 이제 다양한 그 우방의 국가들과 또 미국과 반대되는 국가들의 작동해서 또 뭐 중국도 있겠고. 그러니까 패권국에 의해서 제국주의적인 흐름들이 과거처럼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전 기존 전통의 금융 시스템이 현재처럼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제외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결제망, 결제 수단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측면도 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디파이에서 조금 보완을 해줬다.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디파이 세계에서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전통 금융의 다양한 어떤 문제점을 좀 더 하나씩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든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김단태님하고 이게 일종의 2부가 되는데, 우리가 크립토에 대한 논의를 하는, 지금 들어보니까는 이게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생태계가 금융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크립토 그하고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생태계만 만들어진 거죠. 디파이라는 게 금융이니까 금융 생태계만 만들어졌고 생태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크립토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종의 그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물 경제와 실체 경제가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금융이 생겨서 부차적으로 생겼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부차적인 게 오히려 더 주가 되어서 옛날 뭐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벌어지고 이랬던 게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에서 시작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일반인들이 정말 이유도 없이 약자가 되고 이유가 없이 탈취가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비트가 나왔는데, 그 비트에서 나온 그 디파이 개념이 오히려 리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번에 발생한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떤 차곡차곡 발전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금융을 어떤 핵심으로 두고 한 것보다도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가지고 있는 실은 다양한 어떤 복잡성들이라든지
또 안전장치라든지 네. 또 완충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하지 못한 서비스들이 네. 이제 나왔던 거죠. 예. 그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디파이 특성상 네. 우리가 디파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공개를 하고 또 안전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픈 소스로 해서 다 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의 특성상 누구에게나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복제가 빠릅니다. 그래서 특정 디파이 서비스가 하나가 나오면 유사한 서비스가 바로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파이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덱스라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거래소, 네. 뭐 유니스와 팬케이크스와 이렇게 네.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미 글로벌적으로 한 400개가 나왔습니다. 네. 처음 나왔을 때가 한 2019년 이때쯤 나왔거든요. 근데 네. 불과 몇 년 만에 네. 400개로 이렇게 자기 복제, 그러니까 복제를 하듯이 이렇게 사실은 나왔습니다. 코인도 뭐 수만 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픈 소스의 특성상 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복잡하다고 했는데 이걸 오픈됐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을 찾기 시작을 하면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런 것들 또 다시 개선을 하고 하는데 천천히 좀 더 가야 되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도가 좀 아직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2.0이 이제 나와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우리가 이제 그걸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뭐 확장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더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제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우려했던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기술에 대한 자부심 또는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가는 거에 대한 믿음 또는 일종의 과신 이런 것들이 디파이 세계에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융이라는 게 다른 걸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는 금융이 전부다고 금융이 보조해야 될 썸띵 실물 또는 실체 이건 아직 부재한 상황, 즉 소위 말하는 생태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 비트코인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산업에서의 어떤 탐욕이나 욕심 이런 것들도 네. 좀 작용을 한 것이죠. 네.